준비되셨죠? 네, LX 광주전남본부 공간정보사업처 박재민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 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재민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경으로 점심 식사도 하시고 졸음도 약간 몰려오고 세미나에 대한 몰입도가 약간 떨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가볍게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약 15분간만 제 발표에 귀를 기울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할 내용은 AI 분석 기반 위반 건축물 관리 고도화 방안입니다. 여러분들은 AI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나 전자기기, AI 게임 등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AI 관련 코인이나 급등주의 영혼을 담아서 저처럼 슬픈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AI, 즉 인공지능은 이렇게 오늘날 우리의 일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위반 건축물들을 보다 쉽고 빠르게 탐지해보자는 데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위반 건축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 어떤 식으로 AI 영상 분석 기술을 적용할지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린 뒤 마지막 결론 및 기대 효과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반 건축물 관리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 개발 제한 구역이 완화됨에 따라서 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인근 지역에서도 빠른 속도로 건축물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앉아 계신 홍성원 심사위원장님은 작년 안에 전국적으로 건축물이 몇 동이나 증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는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앞에 그래프에서 보듯이 통계적인 수치에 따르면 작년 안에 전국적으로 늘어난 건축물의 수는 약 4만여 동으로 그 연면적은 7,500만 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축구장 1만여 개의 연면적이 늘어난 상태인데요. 이렇게 건축물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여 위반 건축물의 숫자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량과 면적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는 방송 매체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상 자료를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해밀턴 호텔 주변엔 술집들이 길을 막고 설치한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2년 전 구청의 철거 명령을 받은 시설도 있었는데 배짱 영업을 했고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참사 2시간 전 사고가 난 골목입니다. 이 골목과 맞닿은 3개 음식 문화거리. 그런데 한쪽에 텔레비를 맞아 설치한 듯한 검은색 천막들이, 반대편에 유리벽이 길까지 튀어나온 술집이 보입니다. 6m 정도였던 도로 폭은 술집이 유리벽을 세워 영업하는 테라스와 임시 천막 때문에 4m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2년 전 이맘때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인근에서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인하여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였고,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당시엔 주된 원인으로 해밀턴 호텔 인근의 좁은 골목에 설치된 가건물들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 1999년도에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까지 이러한 위반 건축물들은 사고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반 건축물들은 왜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걸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력 부족도 문제입니다. 광주 지역의 무허가 주택은 1,100여 채, 자치구별 담당자는 3명 내외로 전체 15명으로 치면 한 명당 80채가량 맡고 있는 겁니다. 이거 건축물 참관하는데 상당히 사실 벅찬. 근데 저희 직원이 한 번 나가면 하루 종일 도시고 있잖아요. 서류와 건축물을 하나씩 비교하고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리고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이 1,100여 채 이르는 반면 이를 담당하는 행정인력은 15명 내로 한 명당 약 80여 채의 건물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인력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이러한 문제는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인력뿐만 아니라 행정행위 절차에서도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반 건축물이 민원인들의 신고나 공무원들의 순찰을 통해 발견이 되면 2차례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시정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 건축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크기 때문에 건축주나 임대업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문제점들을 종합해 살펴보면 개발 제한구역 내의 위반 건축물들은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가 있고 안전규율을 준수하지 건축물들은 사고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전문적인 지식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 대장 관리는 최신 데이터 적용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신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AI 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위반 건축물 현황을 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어떤 식으로 AI 영상을 적용하는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이론은 객체 검출 이론입니다. 객체 검출 이론은 딥러닝 분야의 하나로서 이미지나 비디오 속에 다양한 대상 물질을 식별하고 그 위치를 탐지해내는 기술입니다.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며 첫 번째, 각각의 대상물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류된 카테고리들을 사각형 격자 모양의 라벨링 작업을 통하여 그 위치를 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대상물들을 픽셀 단위로 좀 더 세분화하여 그 객체들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러한 객체 분할 이론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LX 국토정보공사에서 연구 개발 중인 랜드XI에 탑재된 주요 데이터 학습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건축물, 비닐하우스, 쓰레기 등의 데이터들을 반복적으로 모델링 훈련을 시키면 오른쪽 보시는 화면과 같은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상단부에서부터 하우스, 일반 건축물, 쓰레기 등이 감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개발 단계에서는 단순히 그 대상물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그 위치를 탐지해내는 정도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를 행정적인 정보와 융합하여 사용을 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위반 건축물 탐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지 흐름도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크게 GIS 건물 통합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과 우리에게 익숙한 연속 지적도를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 흐름도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론 영상을 활용한 건물 지도에 세움터에서 제공하는 GIS 통합 정보와 V월드에서 제공하는 연속 지적도를 각각 중첩시킨 뒤 라벨링 작업을 거쳐 반복적으로 모델 훈련을 시키면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흐름도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우니 실제 사례를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론 영상을 취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촬영을 하였습니다. 120m 고도에서 회전익을 사용하여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대상지 두 곳을 촬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1원의 도심지역과 두 번째는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송인리 1원의 비도심지 지역을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도심지에서 위반 건축물 탐지 사례입니다. 좌측 상단부에 보시는 드론 영상과 GIS 건물 통합 정보를 서로 중첩시킨 후 AI 건물 현황 탐지 데이터와 상호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좌측 하단부 동그라미 원 안에서 보듯이 일부 건축물들이 누락된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GIS 건물 통합 정보는 전국적인 건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갱신 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일부 건축물들이 누락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드론 영상과 AI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보완한다면 도심 지역의 건물 현황들의 최신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심지가 아닌 비도심지에서 위반 건축물을 탐지해낸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드론 영상과 AI 객체 분석 탐지를 통하여 6동의 대상물을 탐지해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 2, 3번은 건축물이고 나머지 3동은 비닐하우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 2번의 건축물의 경우 그 속성 정보를 확인한 결과 사용 승인 날짜가 확인되는 것을 보아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로 확인이 되지만 3번 건물의 경우는 그 어떤 속성 정보도 존재하지 않으며 무허가 건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거치면 직접 현장을 나가거나 서류를 일일이 제조하는 것 대비 빠른 시간 내에 그 필요 대상물을 색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흐름도에서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연속 지적도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것도 연속 지적도와 드론 영상을 기본으로 중첩시켜 분석을 하였는데요. 차이점은 지목 중에서 건축물이 위치해서는 안 되는 도로나 국어 등을 레이어 값을 달리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객체 분석을 통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건물들의 신축이나 증축, 개축 등의 필지별 최신 건물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지적선이 가로지르는 건물들을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레이어층을 달리했던 도로, 국어 등에 앉아있는 건물들은 불법 점용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건물들이 모두 불법, 위법 건축물들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현장 조사 전 필요한 건물들을 빠르게 색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기대 효과 순서입니다. 앞선 인터뷰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건축물 관련 공부들은 노후화가 되어 있고 이를 수행하는 행정 인력들은 턱없이 부족하여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안성재 셰프의 말처럼 건축물들이 이분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할 경우 적용기간이 약 60% 단축이 되며 인력 부분은 70%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예산 부분은 절반 가까운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LX 공간정보연구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발표 자료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결과 약 60%의 처리 기간이 단축되어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었고,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88억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습니다. 특히 현재는 대부분 민원이 발생하여 신고로 위반 건축물들이 단속되지만 변동형을 빠르게 분석한다면 소유자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인력 부분 또한 효율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국토정보관리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건축물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면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차세대 공간정보 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기대 효과들은 궁극적으로 대국민 공공서비스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끝으로 지금 저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 공간정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적측량 수요 감소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힘을 한 곳으로 모아 이 힘든 시간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소의 박재민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